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한 달 만에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온 리얼 토크쇼 액션 2회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상옥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 리얼 토크쇼 액션은 사단법인 국제문화경제일자리협회 교육국에서 지원하고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 토크쇼는요, 바로 여러분을 위한 토크쇼인데, 여러분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은요, 일자리를 갖기 원하는 모든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원하는 데에는 내가 원하는 일을 아직 찾지 못한 경우도 있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 일에 만족이 안 돼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겠죠. 또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라면 이 토크쇼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고민이 많으실 텐데 리얼 토크쇼 액션에 오셔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또 즐거워하면서 이 시간들을 또 잘 나만의 훌륭한 시간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리얼 토크쇼 액션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남이고요. 공지해드렸던 2회 캡틴으로 모시기로 했던 송은영 박사님은 오늘 좀 정말 너무나 아쉽게도 건강상의 이유로 다음 기회에 저희가 또 캡틴님으로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급하게 이분을 모시느라고 정말 많은 그 애를 썼습니다. 우리 2회 캡틴으로 그 송은영 박사님 못지않게 정말 잘 준비된 이력과 훌륭한 경험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러 달려와 주신 김혜리 박사님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김혜리 박사님은 정말 이력도 굉장히 화려한 분이십니다. 김혜리 박사님, 저희가 먼저 이력을 알려드릴까요? 김혜리 박사님은요, 에듀 아티스트라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자세한 이력은 또 자리에 앉았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여러분들 우리 김혜리 박사님을 한번 환영해 주시면, 김혜리 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행복하게 일하고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에듀 아티스트 김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세상에 수많은 성씨가 있잖아요. 뭐 이씨, 김씨, 박씨, 뭐 등등등등. 네, 그런데 저는 오씨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제가 왜 오씨를 가장 좋아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도 저처럼 오씨를 좋아하고 챙기고 또 실천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찾을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뭔가요? 가장 처음에 했던 거. 제가 떠올려보면 한 10년, 15년, 20년 전에 이렇게 떠올려보면 제일 처음 했던 게 이력서 작성이었던 것 같아요. 이력서를 쓰면서 너무 부족한 것도 느끼고 또 공부도 더 해야겠다도 느끼고 또 수도 없이 반복되게 쓰면서 또 고배도 좀 마시고 그죠? 불합격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딱 취업에 성공했을 때 그때 한번 떠올려보면 제가 그 여정에서 느꼈던 감정과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첫 직업을 가지고 했을 때 그 일이 과연 행복했을까? 수도 없이 저한테 자문자답을 해봤거든요. 제 첫 직업은 영어 강사였어요. 제가 전공이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영어를 하면서 영어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제 첫 직업을 갖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좋아했던 일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좀 잘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전공을 했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였다 보니 취업을 하게 됐고 그 영어 강의를 하면서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듭해서 지금 제가 부록이 넘은 나이인데 여기까지 오면서 직업이 한 4번 정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C, 체인지 하라는 겁니다.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냥 탈바꿈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점진적인 변화를 하라는 겁니다. 일단 첫 직업은 다 저와 같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성장이 되고 그리고 뭔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배우게 되고
그렇게 실력이 쌓이고 역량이 강화되다 보니까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가 되고 그러면서 점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첫 번째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또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또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잘해봐야겠다. 누군가를 메이크업을 해주면서 그분이 승무원에 탁 입사가 되고 꿈을 이루는 걸 봤어요. 좀 더 꿈을 잘 이루게 하는 건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렇게 조력을 하려면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런 고민을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자신도 관리하게 된 능력도 생기고 또 대한민국에서 영국 런던 인준 CTN 길드라는 곳에서 인준받은 이미지 마스터도 됐어요. 그렇게 제가 세 번째 직업인 이미지 컨설턴트로서 또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변화되다가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 직업도 트렌드에 맞게 변화가 될 수 있구나. 세상을 조금 더 알고 경제, 문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근데 거기에 하나의 조미료 같은 MSG 맛있잖아요. 조미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유라는 거였어요. 여유를 찾고 쉼을 가지면서 제가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제 직업이 점핑업해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C, 체인지하라. 여러분들의 그 점진적 변화를 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컨설팅 해보고 또 회장님들, 대표님들 만나보면 왜 이렇게 다 울상입니까? 하나같이 힘들다, 공허하다,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다. 정말 돈도 많이 버세요.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에 정말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제 연봉의 3배, 4배도 벌어봤어요. 제 첫 직장의 연봉에 10배도 벌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팠을까요? 저는 왜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커넥트해야 한다. 무엇과? 여러분 사람이라 생각하겠지만 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밤새도록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과 커넥트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밤새도록 했는데 안 아픈 거, 나를 미소 짓게 해주는 거, 그리고 내가 너무 즐거운 거 아십니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저는 그걸 찾는데 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걸 딱 찾으니까 여기 마음에서 뭔가가 울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알아주는 거, 나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커넥트 시키세요. 연결시키세요. 그게 저는 바로 이 음악이었어요. 저는 6살 때 피아노를 쳤고요. 초등학교 때 바이올린을 했어요. 근데 남들처럼 전공하지 못했어요. 가정 형편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1억짜리 악기를 살 수도 없었어요. 근데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배운 것도 아니지만 왜 그렇게 재밌을까요? 밤새도록 하는데 전공자분들은 미쳤다고 하는데 4시간, 5시간씩 바이올린 들고 하고 있는 제가 하나도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강의에다가 커넥트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에듀 아티스트가 된 겁니다. 연주와 음악과 제가 하고자 하는 그 긍정 메시지를 전하는 이 강연에 커넥트 하면서 신직업이 탄생됐고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왜? 내가 행복하니까. 그리고 이것을 직업화 시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한 것이 상표 서비스표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신직업인 센터에 당당하게 제가 소개를 하고 저를 인터뷰했어요. 공무원분들께서 궁금한 거, 이 직업이 도대체 뭔지. 그래서 당당하게 에듀 아티스트를 소개했어요, 세상에. 그렇게 전 지금 에듀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덧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왜? 저 혼자 여기까지 왔을까요? 주변을 좀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절대 제가 여기에 혼자 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주변을 찾아보고 돌아보고 하면서 콜라보레이트를 해야 한다. 협력해야 한다. 같이 가야 한다. 너무 신기한 일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협력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방향이 같은 사람이 설명하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그 모먼트, 그 순간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행복한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해요. 같이 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 하려고 그러면 협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하나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단법인 국제문화경제일자리협회를 설립을 해서 함께 나누고 조금 더 나눔으로써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공유 경제 가치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뭔가 나만의 경쟁 이 구도에서 벗어나서 서로 채워주는 문화로 한번 같이 다 잘 살아보는 이 시대의 새마을 운동이랄까요? 그 부분을 한번 실천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저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덧 10명, 20명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고 지금은 당당하게 NGO 단체가 돼서 국민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세 개만 하면 또 될 것 같지만 제가 OC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뭐 때문에 제가 행복하게 일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컨버전스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다양하게 배우고 다양하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그것을 한쪽으로 집중시키고 모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 같이 함께 한 방향으로 모든 사람이 집중했을 때 일어나는 그 파급력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간저서 매그너시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끌려오게 하라는 겁니다. 자석같이 끌려오게 하려면 정말 엄청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머니로 하시더라고요. 머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건 맞지만 저는 사람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끌려오는 자동 끌림의 법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더 가속도가 붙게 되고 그만큼 혼자 힘들게 막 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또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네 가지를 좋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컨버전스였어요. 누군가를 끌려오게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피눈물을 흘려도 될까 말까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을 만나면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야.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네, 맞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100억, 1000억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돈 1000억 줘도 제가 할까요? 모르겠어요. 그걸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와 뭔가에 저를 설득시킬 에너지가 필요하겠지만 1000억을 준다 해도 저는 안 할 건 안 한다라는 그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왜냐? 제 인생의 가치관은 돈이 1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 마음 움직이는 건 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쪽으로 모으는 이 능력, 모아오는 자동 끌림의 법칙, 매그너 파워를 여러분들이 쓰시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의 가치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 수도 없이 많은 정말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정말 내가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그 과정들이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간관계 하면서 밥 먹고 추억 쌓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들까지도 줄여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집중하세요. 컨버전스 하세요. 그러면 그것과 그렇게 온 사람들과 그 방향이 맞는 사람들이 끌려옵니다. 다니지 마세요.
끌려오게 만드세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90점입니다. 근데 자, 플러스 10점. 마지막 한 가지 챌린지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에듀 아티스트가 수만 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챌린지하는 에듀 아티스트냐 아니냐는 정말 큰 차이를 낳습니다. 제가 올 연말에 1000명 정도의 규모의 만약에 강연 콘서트를 하겠다. 그러면 똑같은 에듀 아티스트지만 저는 챌린지 한 거죠. 그런 자기와의 약속, 새로운 도전,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도전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허할 일도 없고 우울할 일도 없고 항상 그 과정에서 겪는 물론 힘듦과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끝냈을 때 돌아오는 그 성취감과 만족감은 내가 커넥션 돼 있는 즐거운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겪은 과정이라서 고진감래 그 기쁨은 정말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마약같이 계속 하는 겁니다. 항상 힘들어도 고생하는데 얼굴에 빛이 달라져요. 정말 고생스러운데 너 좋은 일 있냐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는 매일매일 행복하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공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걸로도 행복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는 그 세상이 올 때까지 저는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고 뒤에서도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 찾으면서 저도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뭐 오프라인에서 저를 만나게 될 계기가 된다면 또 즐겁게 얘기 나누고 또 긍정 에너지 항상 나눠드리는 에듀 아티스트 김혜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는 박사님, 이사장님 또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에듀 아티스트 김혜리 박사님 이렇게 박사님이라는 호칭은 참 떼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에듀 아티스트 김혜리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에듀 아티스트 김혜리, 김혜리 씨,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여러 가지 직업을 직업 전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직업 전향을 하게 된 계기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네요. 그 계기는 저는 건강이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아픈데 병원에 늘 혼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죽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지지만 아픔. 그 아픔에 내가 정말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정에서 에듀 아티스트 김혜리였을 때가 가장 제가 행복하다 생각을 했고요. 오늘 행복하게 성공하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면서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 토크를 또 하게 됐네요. 네, 이제 주제를 말씀하시네요. 행복하게 성공하자는 주제로 오늘 그 강연을 열어주셨는데 그 직업을 전향하게 된 계기는 사람마다 되게 다를 수 있는데 건강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진짜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한가를 돌아보게 되셨네요. 그렇죠. 네, 그럼 건강을 잃었던 경험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네. 항상 전화위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되게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 지금 2022년 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준비해 보신 분들 또 머릿속으로 아직 준비는 안 했는데 나 앞으로 이제 미래가 예견되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이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그거를 평소에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단 좋은 대기업, 네. 대기업 직장 모두가 선호하는데 거기만 가면 나의 꿈을 다 이룰 것 같고 그러면 제가 혹시 실례되는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그 전에 가지고 계셨던 직업에서 직업적으로 얼마나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 직장의 연봉의 10배 이상을 벌었다 말씀드렸죠. 제가 강사로 처음 강의로 받은 것에 제가 이제 에듀 아티스트로 강의를 갔을 때 10배 이상 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는 것 혹시 같아요. 혹자 중에 첫 연봉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네. 연배를 해도 얼마 안 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첫 강의료는 영원이었고요. 네. 에듀 아티스트로 첫 강의를 갔을 때는 한 35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10배 이상이죠. 네. 이거는 어떻게 뭐 산출이 안 되는데, 그리고 강사로 제가 해서 한 10년 정도 됐을 때 받았던 금액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이었어요. 네, 1회 강연 네, 교가. 네. 거기에 비해서도 에듀 아티스트로 강연을 가면 10배 이상은 받죠. 근데 그 에듀 아티스트라는 네. 직업은 참 도전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음악을 전혀 듣기만 좋아하지 제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니면 노래라도 잘하면 노래라도 좀 해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재능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지금 악기가 아니라. 악기가 아니라도 네. 지금 뭐 같이 예술적인 장르와 저는 융합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술이 됐든 뭐 체육이 됐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르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재능과 융합을 해나가는 거. 그리고 에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강연 메시지, 내가 주고자 하는 그런 네. 긍정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도 같이 키워서 융합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짜여진 강의들이 있잖아요.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강의들도 있고, 대강 어떤 머릿속에 그려지는 강의들이 있을 거예요. 강사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강사를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현재 그렇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남과 다른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천편일률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차별점을 갖는데 어떻게 그 시작을 여셨는지, 다른 강사와 나의 차이점, 내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알겠는데 나만의 또 독특함을 어떻게 끌어내셨는지. 저는 한 15년 정도 교육 사업을 하면서 수도 없이 이제 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제안서를 내고 미팅도 하고 이렇게 많은 시도를 했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불러주는 확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결이 되는 그 케이스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영업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항상 많이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교육학 박사다 보니까 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how to,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춤도 한번 춰보고. 네. 어디 했어요? 강연장에서요. 강연장에서요? 처음에. 근데 그것 때문에 저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기타도 한번 쳐봤어요.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저를 불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기타를 잘 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한 곡만 죽어라 연습하는 겁니다. 그냥 미안이 됩니다. 중요한 건 네. 공연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강연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가수들이 네. 음악 연주자들이 연주회를 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강연 속에 그 하나의 테마처럼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그걸 엄청나게 잘해야 한다라기보다 어. 같이 어우러지게 한다라는 게 더 가까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을 깰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제 박사님의 에듀 아티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저도 리서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했는데 나는 안 되겠다. 이 직업만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또 소개를 드리면서 에듀 아티스트로서 김혜리 박사님이 성공한 것은 알지만 이건 일반인이 도전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악기 자체가 꼭 그 연주를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매개가 되어서 그렇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네. 아름다운 방법이네요. 네, 방법의 차이를 맛본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클래식을 듣고 어려운 얘기를 나눠야지 지성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공감하고 좀 나누고 정말 마음을 터치해야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지성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 나누고 공감하는 식의 방법을 저는 선택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한 재능과 함께 연결시킨 거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라이프 이즈 아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나가 예술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 생각해요. 그것을 끄집어내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그 순간이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얘기만 들어도 좀 저도 같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키워드가 공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현대인들 다 외롭고 다 불안하고 두렵고 이 한 발 한 발 이 살얼음 같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다 헤쳐나가야 되고, 그런데 도전할 용기는 사실 부족하고, 그런데 내가 기타를 잘 치지 않아도 한 곡만 죽어라고 연습해서 뭐 전문 기타리스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기타를 통해서 누군가와 공감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음악이 갖는 또 힘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도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말 중에, 속담 중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거를 제가 어떤 어르신 분한테 많이 들은 얘기인데 저는 좀 그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뒤로 막 밀려납니다. 정신없이 밀려나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물살이 센 강에 배를 띄웠을 때 그 자리에 있기조차도 얼마나 많이 이 노를 저어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절대 가만히 있는데 점점 그 물살의 흐름대로 흘려가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그대로만 있는다, 그것도 태보 아닐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는 다 도전과 그 안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은 그 도전을 그러면 그 에듀 아티스트로서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저의 첫 도전이라고 하면 이건 처음은 아니죠. 사실 수도 없이 계속 많은 도전들을 해왔는데 지금 에듀 아티스트로서의 계속적인 도전은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그럼요. 진행형이에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강연이 중국에서의 강연이었어요. 중국에서요? 네, 미스 코리아 선발대 심사위원으로 가는 건데 제가 에듀 아티스트다 보니까 심사를 하러 오시는 김에 강연도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무대에 아이돌도 있었고 뭐 여러 분들이 이제 출연을 하는데 저한테 7분이 딱 주어지고 저한테 이제 중국 분들이 춤을 좋아하니까 이제 춤으로 강연을 해달라는 이제 주문을 받은 거죠. 거기서 주문을 그렇게. 네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그런데다가 또 하나 더 중국어로 강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중국어로요? 근데 제가 춤도 못 추고 중국어도 못해요. 그래서 딱 주어진 시간은 저한테 한 달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스윙 댄스 세계 챔피언을 찾아갔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방금 춤을 못 춘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전에 춤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전혀 없는데? 네. 아니 근데 또 어떻게 그 스윙 댄스 세계 챔피언을 찾아갈 생각을 또 하셨나요? 이제 챔피언이라면 저 같은 몸치도 네, 추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 정말 네. 선생님을 제대로 고르셨네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교육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스윙 댄스가 좀 적합하지 않나, 여러 가지 댄스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스윙 댄스 자체가 둘이서 이렇게 추는 춤인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좀 배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춤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중국어는 중국어 교포 네. 선생님과 이제 한 줄 한 줄씩 녹음하기 시작하면서 그럼 중국어로 진짜 강연을 하셨어요? 네, 중국어 강연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어가 특히 사성이 있어서 네. 엄청 발음하기조차 어렵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영어를 박사님은 영어도 잘 하시지만 영어를 우리가 잘 못하는 경우에도 오랫동안 받은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또 발음도 연습하면 할 수 있고 하지만 너무나 생소한 네. 다른 언어, 중국어, 사성까지 있는 중국어를 중국어로 강연을 하셨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저희가 말부터 상상이 안 배운다잖아요. 되네요. 정말 신기했던 건 글도 모르고 쓸 줄도 몰라요. 저는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말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해주는 그 발음, 소리에 제가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동시에 딱 녹음한 걸 틀었을 때 그게 똑같이 될 때까지 이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연습을 했는데 정말 여기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혜리야, 통역사를 써 그냥. 너 왜 저도 이렇게 권하고 싶네요. 개고생을 하고 있니? 피눈물이 막 흐르면서 정말 마지막 전전날에 스윙 댄스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가는
그 택시 속에서 발은 퉁퉁 부어가지고 다 까져 있고 전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눈물 막 흘리면서. 네,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네, 결국에는 잘 하고 왔고 일병 뒤에서의 이제 우리 평가로 제가 들었던 얘기는 아이돌 공연보다도 너무 좋았다 이런 평가를 받아 상당히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강연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강연 하시는 분들, 그 강사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누군가가 나에게 2시간 아니면 1시간, 30분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7분이라고 했을 때 한 달간 죽어라고 연습해서 나에게 전혀 새로운 분야, 내가 원래 하던 강연도 아니고 내가 하던 음악도 아닌 너무나 생소한 분야의 것을 스스로 누가 혜리야 이걸 좀 해봐, 이걸 하면 히트 칠 거야 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내 머리에서 정말 세계 챔피언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라면 나를 변화시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죽어라 연습해서 정말 다른 나라, 이 중국 사람들의 마음에 사로잡을 정도로 아이돌도 있는데 너무나 그 도전 정신이 되게 아름답고요.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이런 마음이면 이분은 에듀 아티스트 굳이 안 해도 다른 직업을 가지셔도 성공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도 도전을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쵸. 네.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 제가 음악과 함께 하니까 행복한 거지 저한테 운동을 하라 그러면 그렇군요. 저는 아마 오늘부터 또 울고 있지 않을까. 그런 스윙 생각이 댄스도 들어요. 음악이 있었을 그럼요. 음악의 리듬에 그러네요. 저 항상 음악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즐겁게 그 고생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것을 찾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그 7분의 공연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스윙 댄스는 즐거움을 줬지만 네. 중국어로 하는 강연도 즐거우셨나요? 중국어가 제게는 노래를 부른 것과 같았습니다. 아 정말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게 언어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지 나중에는 노래같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그것도 네. 마인드의 차이네요. 우리가 그 사성이 있는 것을 정말 사성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치 노래, 이 네. 높낮이가 있는 노래처럼 생각하고 그마저도 즐겁게 네. 그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그렇죠. 비록 네. 힘들게 했지만 네. 그 끝에 있었던 그 많은 분들의 그 변화된 모습 주는 메시지는 진정한 가치를 찾으라는 거였어요. 미스코리아 후보들 외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들의 진가를 찾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런 긍정 메시지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저는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우리가 그 강사의 강연을 들을 때는 그분이 전달하는 정보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분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복잡하지 않더라도 그 단 한마디의 말로 나에게 아주 작은 변화라도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가장 훌륭한 강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심지어는 언어가 달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되게 놀랍습니다. 네. 네네네. 그때 제가 옷을 바꿔 입었어요. 아, 처음엔 블랙 앤 화이트의 정장을 입었다가 완전 이렇게 핫핑크 색깔 스윙 댄스복으로 모자까지. 근데 그게 제가 주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였던 체인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추후에 이제 제 콘서트 공연장에서 보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시고 네. 상상이 안 경험하세요. 가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봐야 되겠네요. 네. 정말 이게 너무나 재밌는데요. 우리가 도전이 박사님을 보면 도전이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도전을 해서 그 결과가 10년 있다 나오고 20년 있다 나오면은 그 과정에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도전들을 하나하나 쌓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1년짜리 도전은 좀 어려운데 한 달짜리 도전은 아유 죽었다 생각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심지어 그 과정을 즐겁게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도전은 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포인트로 짚어드리고 싶은 건 네. 컨버전스라 한쪽으로 집중시켜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보다 보면 지쳐요. 그리고 결과나 뭔가 성취를 할 만한 그게 없죠. 케이스가 없죠. 그래서 계속 저는 모든 걸 하는 것들이 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하고 있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그렇군요. 시너지가 막 나요. 시너지가 네.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강연자로 또 오랜 시간을 강연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제 그 역량을 좀 집중시킬 수 있는 단계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아니 나는 사회 초년생인데 내지는 나는 아직 그렇게 뭔가 내세울 만한 그 직장에서 한 분야의 탑에 이르렀거나 경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경험을 많이 쌓고 나는 뭐 후에야 해볼 수 있는 직업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에듀 아티스트가 꼭 강연만 해야 한다. 어떤 큰 공간에서, 멋진 공간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가정에서도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요? 그럼요. 엄마가 아이들과 음악을 하나 틀고 네. 그날 뭔가를 나눌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죠? 뭔가를 같이 하는 공간에서 문화적인 것, 예술적인 것과 교육적인 것을 융합한 것이 바로 에듀 아티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통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세요? 이거 해, 저거 해, 너 이거 왜 안 했어? 계속적인 참견과 질의응답을 하고 취조가 되게끔 하는데 그 부분을 정서적으로 공감해줄 수 있는 예술의 힘과 교육의 힘을 같이 합쳐서 하면 어디든 내가 에듀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좀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말 그대로 경제 가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네. 이런 공연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경험도 부족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정에서 아니면 몇 명 예를 들면 학부모 입장이라고 한번 네. 생각을 해보고요. 내가 학부모인데 집에서 내 아이들과 또는 이웃의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좀 재능도 있고 아이들이 되게 이 힐링도 되면서 좋은 영향을 주더라. 그런데 이것을 내가 또 가지고 있는 다른 재능과 연결해서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이런 공연장에서 하거나 뭐 굉장히 촬영 장비가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어디서든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강사님들은 실제적으로 교수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거지만 일반 분들도 충분히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경제 가치가 창출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참 자식들을 위한 내가 나눔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중에 이 아이들이 훨씬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또 내가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도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업주부도 직업이다. 전업주부 맞습니다.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잘할 것인데 전업주부한테 가장 중요한 거 아이를 양육하고 또 내 신랑 그죠? 같이 함께하는 가족들을 또 보필하고 하는 역할을 어떻게 잘할 건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나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에듀 아티스트를 신직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누군가 에듀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라고 아직까지는 찾아오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확산시켜야 되고 뭔가 이 직업을 무조건 가져서 많이 벌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직은 부족할 수 있어요. 저 혼자 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네. 그래서 일상에서 이렇게 활용하세요 라는 정도의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진짜 직업으로 하시고 싶으시다 한다면 정말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재능들도 좀 가지고 그리고 강사님들 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뭔가 같이 준비해서 이 분야를 열어나가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에듀 아티스트를 꼭 직업으로서 여기지 않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정말 전문적인 내 커리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조금 지도를 받아서 방향성을 아직 잘 못 찾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그런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콜라보레이션? 네. 스스로 하는 콜라보레이션이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렇죠. 누군가와 함께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박사님 생각하시는 그 에듀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지금은 혼자만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그 비전이라고 할까요? 앞으로의 그런 계획들이 있을까요? 사실 네이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네네. 이제 조금씩 생겼어요. 아, 어떤 분은 마술과 연결한 에듀 아티스트가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가, 글을 쓰시는 분이 네.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미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몇 분이 또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내가 정말 강연자다, 내가 뭔가 좀 더 나음을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저는 교육의 한계를 문화예술의 장르로 넘을 수 있다라고
정말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한계를 상당히 많이 느꼈고 교수 방법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왜 교육을 하세요? 중요한 건 변화거든요. 그 변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에 대한 정말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데 거기에 문화예술 장르를 융합시켜 보면 훨씬 더 효과가 배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요. 솔직히 문화예술 장르에 대한 융합이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노력하셔서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렇게 남들과 다른 길을 가셨는데 네. 우리들이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나의 선배가 이 직업을 택했는데 행복한 것 같더라. 또는 우리 부모님이 보시기에 번듯하더라. 뭐 본인이 아니면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나를 되게 자랑스러워하더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직업을 택하게 되는데 혹시 이 생소한 직업을 가셨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해받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네. 힘들었던 기억은 없으세요? 정말 이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크레이지 걸이었어요. 네, 한국어랑 좀 강하니까 영어로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해를 당연히 못 하시죠. 왜냐하면 없는 직업이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잘 다니던 회사 다 이제 그만두고 하는 이 일을 누가 이해하고 공감하겠어요. 근데 그 스스로의 자문자답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공감과 이해를 받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하셔야 되고요. 커넥트, 제가 두 번째 말했던 것처럼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저기 사진에 지금 1000명이거든요. 저 1000명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네, 저기 할 수 있다고 모두를 손들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바이올린 연주를 한 거잖아요. 네, 하게 만드는 그 에너지를 쏟아붓는 과정에서 예술과 저는 융합을 한 건데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 현장에서 또 내려왔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이 그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뭐 홀로 가지만 네, 저는 행복하잖아요. 네. 그럼 좀 그 자문자답을 해서 그 직업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으세요? 아직도 한 10년이에요, 15년이에요. 정말 제 강연장에서 만난 분인데 장문의 편지를 써서 이렇게 거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10년이 지금 훌쩍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네, 저와 함께 10년이 넘었어요. 나눔도 실천하면서 함께 뭔가를 하고 사남매 엄마가 돼서 가정을 지키면서 뭔가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그때 제 강연 메시지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뭐라 얘기했는지 그걸 줄줄줄줄 읊으세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그 현장에서의 제가 드렸던 에너지, 그 에너지가 그분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네. 제가 에듀 아티스트로 혼자 대한민국에 홀로 유아독존한 직업이지만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죠. 아까 강연 주제가 행복하게 성공하자라는 주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중에 다른 직업에서도 직업적인 성공을 거두셨던 거죠? 네, 저는 제가 목표한 바 그리고 제가 뭔가 하려고 했던 부분은 사실 다 이루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잘나서 뭔가 경제적으로 엄청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될 때까지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목표한 바 제가 스탑하면 그냥 스탑이고 안 한다 하면 그냥 안 하는 건데 제가 한다 하면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공들을 거듭했지만 지금이 에듀 아티스트로 선 현장이 가장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현장이고 그 외에도 제가 지금도 하는 일들이 있지만 뭐 잘 못 될 때, 잘 모를 때, 그리고 계속 실수할 때 이럴 때는 화가 상당히 많이 나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정말 행복하게 성공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이 주제처럼 제가 오늘 이 직업으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지금 행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이 토크쇼 액션 제2회
방송을 보고 계신데요. 우리 행복하게 성공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그런데 성공했는데 왠지 불행한 사람들이 많더라. 네.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많은 도전이 필요하고 다른 것으로 다른 일로 잡체인지를 했을 때 그것이 성공을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이 남들의 이해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박사님처럼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반대했고 주변에서 그거 왜 하냐 크레이지 걸이라는 말까지 들으셨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되게 가치 있다고 느끼셔서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그 돈을 그럼 많이 버는 게 그 기준도 사람마다 또 달라요. 1억 벌면 난 성공했다. 10억 그렇죠. 벌면 성공했다. 이게 정말 어디까지 벌면 성공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네.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생각을 한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 같지만 맨날 생각한 것만 해요.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럼 너한테 성공은 뭔데?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기준도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저 정도면 성공한 게 아닐까?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막상 그걸 이루어도 나는 그게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닐 수 있는데 먼저 내게 있어서 성공은 뭐가 성공일까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네.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것도 그것과 일맥상통한데 어렵게 말할 필요도 없이 사실 가치관의 문제예요. 내가 1번이 돈이에요.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야 돈을 벌어요. 그건 맞잖아요. 아, 그렇죠. 네. 돈 벌고 싶은데 간단하네요. 돈이 싫대. 그럴 수 없어요. 돈이 좋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커넥션. 나는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돈 버는 게 즐거워요. 뭘 해도 즐거워요. 돈이 들어오면 즐겁죠. 통장에 일단 돈이 들어오면. 그렇죠. 그럼 뭐든 할 수 있어요. 뭘 해도 벌 수 있어요. 왜?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정말 돈 버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1번이냐, 성공의 기준이냐, 자문자다. 이게 정말 필요하고요. 제가 아까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돈이 1번은 아니더라고요.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데 슬퍼요. 아니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죠? 즐거워야 되지 돈이 않을까요? 들어왔는데 울어요. 돈이 아, 들어왔는데 병원에 누워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람마다 그래서 다른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매그넘 파워, 그러다 보니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만나지게 되고 같이 뭔가 하다 보니까 정말 행복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 돈의 기준, 10억이냐 100억이냐 1000억이냐 기준을 만드세요. 왜? 안 그러면 내가 1000억의 기준인 사람인데도 몰랐어요. 근데 100억이 들어오면 슬퍼요.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내가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부터 성공의 기준을 먼저 세워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돈이 1000만 원이 들어오든 1억이 들어오든 별 감흥이 없어요. 아 감흥이 없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저기에서 저렇게 1000명들이 할 수 있다고 소리를 미친듯이 외치면 정말 정말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또 갔다 오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감사히도. 네. 그래서 행복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이 좀 채워졌고요. 그리고 그게 1000억, 100억이 아니더라도 계속 일이라는 잡이라는 걸 영생에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돈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저처럼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개인마다 그 기준을 세우고 사람들이 성공한 분들한테 여쭤보면 딱 2배를 원한대요. 10억 버는 사람한테는 물어보면 20억을 벌고 싶다고. 20억 벌고 싶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40억 벌고 싶다 한다는 거예요. 네? 10억은 내가 뭐 한 대 쓰고 10억은 또 뭐 한 대 쓰고 싶은 그 딱 반반에 약간의 약간의 그런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를 좀 더 브레이크 시켜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자문자답을 해서 그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정말 행복을 추구하는 성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 하나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이요? 지금
뭘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고 지금은 너무 발달됐어요, IT가.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재테크도 가능한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르바이트만 해도 최저임금제가 많이 올라서 정말 돈은 벌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각에서는 일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CEO분들이 직업을 이렇게 채용을 못해요. 사람들이 이제 없어가지고. 또 어떤 일각에서는 네, 나는 그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맞아요. 네, 결국엔 뭐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는 행복 추구 권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남아돌아도 가지 않는 이런 현상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아까 제가 OC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점진적으로 변화하면 그거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네. 한 번에 찾아지지도 않고요. 여유 있게 여유를 갖기 위한 여행도 좀 다녀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찾아내셔가지고 그 돈이 해주지 못하는 정말 돈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자신만의 행복도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 여유는 사실 돈 있는 사람만의 것도 아니죠. 또 스펙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고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가면서 뭔가 바삐 굉장히 움직이는데 마음은 되게 공허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다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고 하면 성공을 쫓아서 가야지만 달려야지만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무엇을 열심히 할 건지를 내가 뭘 해야지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 그냥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면 뭐 취업 컨설팅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 준비만 혹시 하고 계시다면 이 토크쇼, 이 리얼 토크쇼에 오셔서 이런 또 멘토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좀 내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뭔가 새롭게 환기시키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행복한 성공에 조금씩 더 도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사실 15년 강의하면서 많이 만났는데 정말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을 너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채용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렇죠. 그 대신해서 채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컨설팅 했을 때 최단기가 3일 만에 그만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정말 5차까지 컨설팅을 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그 회사 대기업이에요. 입사를 했는데 3일 만에 그만두더라고요. 근데 그게 몰랐대요. 이런 일인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아까 점진적인 변화, 다양한 것들을 해보면서 찾아내시는 작업, 그 과정이라 생각하고 나는 이 일만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살면서 그 모든 게 과정이다 생각을 하면요. 내 안에 거인이 정말 깨어나는 딱 그 순간이 됐을 때는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많은 어떤 역량도 강화되어 있고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깨어내고 여러분들 기준이 분명하다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 때문에 슬퍼지거든요.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떤 분은 벤츠를 사는 게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분은 벤츠가 필요 없어서 파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교육학 학위를 받는 게 일생일대 어떤 선생님 한 분은 그냥 그게 꿈이었고 성공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분에 대비 저는 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전 성공한 거 맞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려면 그렇게 하시던지 근데 그런 비교가 아니라면 정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비교가 아닌 자신과의 비교. 그래서 나의 성공의 기준을 세우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나라도 발전되면 돼요. 한 가지라도 마음이 울리는 거 있죠. 막 여기가 막 뜨거워지는 거. 그거 한 가지만 해도 돼요. 그렇게 점진적인 변화를 하고 내가 미친 듯이 정말 하루 종일 해도 아프지 않고 웃으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커넥션 시키는 그걸 커넥션. 네. 여러분들 그게 눈 감기 전에 하셔야 된다. 네. 저는 불혹이 넘어서 했네요. 네. 저 40년 걸렸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으나 그 여정이 다 정말 행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그 숨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돈이 해줄 수 없는 돈도 해줄 수 있지만 네, 그 이상의 것도 여러분들이
챙기면서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또 여기 이 프로그램이 액션이잖아요. 네. 그러면 뭘 액션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매일 웃을 수 있게 내가 매일 웃는 거 뭔가 했을 때 미소 짓는 거 네. 그거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음악 말고는 나를 네. 미소 짓게 하는 게 없나요? 박사님한테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강아지는 그냥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애견 관련 사업을 한번 해볼까. 아 이거는 뭐 연결하시는 거죠? 네, 그냥 애완견 강아지 유치원을 해볼까. 그것도 자격증도 따야 되고 공부할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이제 박사님 보니까 왜 아까 커넥션 하라고 했잖아요. 네. 사업적으로 계속 커넥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즐거우려면 반드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반드시 일해야 되나요? 네, 제가 104세기 그 철학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네. 겁니다. 네, 100세가 넘게까지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 아 근데 제가 박사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오랫동안 사실 전업주부로 살다가 네. 뒤늦게 사회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업주부만 고수했던 이유가 단 한 가지였어요. 아 내가 나의 적성이 뭔지를 알면 정말 그거를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재주가 있는지, 내가 타고난 자질이 있는 건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몇십 년간을 기도도 해보고 뭣도 해봤지만 네. 떠오르는 게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젊은 사람들 중에도 내가 원하는 걸 알면 정말 열정을 불살하고 싶은데 그게 떠오르지 않아서 정말 고민인 사람 뭘 해야지 될지 방향도 못 찾고 있는 분들한테 해줄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3자가 돼서 자신을 한번 관찰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 가장 힘들었을 때. 살면서 뭐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바닥을 경험했어요. 네, 정말 바닥을 경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3자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홀로 방에서 울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또 어떤 분은 운동을 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내가 가장 미소 짓게 하는 것을 찾는 방법이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모르겠다. 진짜 너무 모르겠다. 네. 그럼 TV를 좀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TV요? 네. TV를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은 멈추는 데가 있어요. 내가 네네. 무의식적으로. 네.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나를 멈추게 하는 거.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산책을 하라고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냥 걷다 보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먼저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찾아보면 어떨까? 네. 근데 여기다가 내가 취업을 할 거야 라고 덤벼서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어떻게 보면 홀릭되는 거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브랜드와 대기업, 뭐 공무원 이런 18,000개가 넘는 직업이 있는데 그렇군요. 그 중에 몇 안 되는 것에 우리는 홀릭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해보다 보니 죽을 것 같아요. 네, 3일 만에 그만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홀릭 당하지 말고 커넥팅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멈춰지는 거, 미소 짓게 되는 거, 일단 그거부터 저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엉뚱한 행동하면 크레이지 보이라고 크레이지 걸려고 하지 말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 그걸 캐치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얘가 갑자기 왜 길을 걷다가 길에 있는 공원에 있는 피아노 앞에서 앉아? 갑자기 멍하게 쳐다보고 있지? 그렇게 탄생한 사람이 김연아 씨입니다. 아 정말요? 네, 언니 따라 피겨상 갔잖아요. 아 그렇구나. 처음부터 기획돼서 피겨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정말 인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실 인생이 안 되잖아요. 네. 계획대로만 되면 전부 성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 이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직장, 그 원하는 모습이 되게 뻔한데 인생은 참 그 뜻대로 안 되고
나도 그렇게 계획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도 않고 그런데 참 우연찮게 발견했지만 그것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관찰을 해보고 네. 또 주변에 나의 가족들이 내가 보기에 되게 엉뚱해 보이지만 우리가 엉뚱하다고 말하고 말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걸 한번 물어봐 주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먼저 이렇게 누르지 말고 왜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누군가 물어봐 준다면 조금 소심하지만 우리 다 소심이잖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러준다면 우리 슬금슬금 자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좋아하는 게 사실은 이런 걸 좋아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우리 그 유명한 김연아 씨도 그렇게 출발을 하셨다니 네. 놀랍네요. 맞아요. 처음에 피겨를 열심히 한 사람 언니예요. 아, 네, 김연아 씨는 정말 언니 따라갔다가 뜻밖의 재능을 코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 3자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연습은 정말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자기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상대가 물론 사랑해주고 뭐 아껴주고 인정해주고 다 좋은데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저는 이틀 전에만 해도 새벽 4시까지 통화를 했어요. 정말 제 강연을 들었던 분입니다. 아, 근데 네. 그분의 네 마디 죽고 싶다. 그렇군요. 근데 자살센터에 수도 없이 전화를 했는데 한 통화를 받아주지 않더라. 저는 받았어요. 네. 새벽 4시까지. 네네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쭉 다 듣고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였거든요. 우리가 죽고 싶다, 힘들다 이 말이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혹시나 죽고 싶다, 힘들어 죽겠어요, 혹시나 주님을 곁에 할 때 친구분이나 지인분들이 정말 죽어버릴 것 같다, 정말 힘들어, 회사 생활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찾아주세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삼자로 보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만 이미 우리가 남을 보면 삼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쳐다보다 보면 어떨 때 웃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어떨 때 웃는지 그거부터 찾아주시면,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거부터 찾아주세요. 저는 한 마디 더 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자신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하루에 정말 10초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내 얼굴을 한참 보는 것 같지만 정말 진정으로 내 얼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내가 늘 인상만 쓰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정말 웃고 살고 있는지, 자기 얼굴을 거울로 그렇게 유심히 보는 시간은 너무나 짧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도 관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나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내가 지금 행복한가, 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가장 웃고 있나,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액션이 저희 토크쇼의 리얼 토크쇼 액션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레디 하면은 모두 다 액션을 한번 외쳐주시면서 오늘 들었던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한번 액션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준비되셨죠? 네. 레디, 액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박사님 네. 또 토크쇼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또 마무리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잠깐만 또 시간 할애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 인생을 아마 마라톤이라고 비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뭐 한갑이다, 또 칠순이다 하면 마치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굉장한 축하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인생이 너무나 길어져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과거의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이렇게 긴 인생이 남아있는 경우는 정말 이 세대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 나이가 젊다고 하면 아마 그 여정이 훨씬 더 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난들이 이걸 넘어설 수 없을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거 정말 끝도 없어, 내 길이 보이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긴 인생을 한번 놓고 그 좌표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나이가 30이라고 하면
앞으로의 한 적어도 70년 이상, 80년 이상이 아마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이상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짧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는 정말 진정으로 빛나는 시간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오지도 않았는데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빠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큰 그림만 그리면 나는 늘 좌절하는 사람 같지만 레이스에서 그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페이스를 오버해서 막 무리하게 가면 정말 낙오가 돼서 그 레이스를 끝내기도 어렵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우리 물도 마시고 그 장기 레이스를 우리가 모두 레이스에서 뭐 다 1등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만의 레이스에서 내가 1등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남과 레이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너무나 닥달해가지고 내 이 육체와 이 심신이 너무나 이 피로해서 쓰러지기 직전은 아닌지 나를 잘 보살피면서 나의 얼굴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리얼 토크쇼 액션은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프로를 보면서 내가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라면 아 그래 오늘만 끝은 아니지. 오늘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통화라도 한번 하고 또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전달도 하고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이 되어주면 그도 저에게 좋은 것이 되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그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은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면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여럿이 모이면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토크쇼 액션에 오셔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초대되어서 또 여러분들 앞에 강연하시는 그 캡틴들이 여러분의 좋은 인생 멘토가 되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연이 일회로 끝나지 않고 매달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다 그럼 다시 영상을 보셔도 되고 우리 작심삼일을 계속하면 작심삼일이 아닙니다. 작심삼일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쳤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잠깐 그럴 때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한번 내 얼굴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다음 또 토크쇼를 기대하시면서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프로그램은 다윈, 또 고고 리얼박스, 어스바이오에서 또 협찬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셨고요. 또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또 장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이는 후원금들은 전액 또다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액 후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또 오늘 어스바이오 대표님이 오셔서 또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또 선물을 또 일일이 다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3회가 또 다음 달 6월 둘째 주 목요일에 시작되는데요. 다음 달 또 우리 저희 초대되신 3대 캡틴을 또 잠깐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영철 대표님이시고요. 지 샌더스 주식회사 대표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또 이분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심사도 많이 역임하셨고 많은 단체의 대표와 또 멘토 역할을 담당하셨던 아주 훌륭한 또 여러분의 캡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3회 리얼 토크쇼 액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상옥이었습니다.